네, 이번 시간에도 webhacking.kr에서 SQL 인젝션 기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27번 문제인데요. 지난 시간에 풀었던 18번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한번 여기에다 간단하게 이러한 문자열을 넣어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ABC라고 넣으니까 쿼리 에러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한번 숫자를 넣어볼까요? 숫자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에러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런 메시지도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1이라고 넣었을 때는 게스트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한번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볼까요? 자,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았더니 index.phps라고 이러한 내용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아마 이게 소스 코드 파일인 것 같아요. 따라서 이제 index.phps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랬더니 index.php 소스 코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코드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사용자로부터 이 넘버 값을 전달받아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에서 id가 게스트이고 이 넘버가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그 넘버인 그 데이터를 찾아서 id 값을 조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테이블을 구성하는 속성으로는 id 그리고 이 넘버가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넘버 값으로 1을 설정해서 서버로 전송을 했을 때 하나의 이 게스트라는 데이터가 조회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우리가 설정한 넘버는 1이었죠. 다시 말해서 이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았을 때 우리가 넘버 값으로 1을 넣었기 때문에 id가 게스트이고 넘버가 1인 데이터가 조회되어서 그 id 값인 게스트가 추출이 된 거고,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가 큐에 담기게 되고요. 실제로 id 값이 게스트인 경우 이렇게 게스트라고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넘버 값으로 1을 넣게 되면, 다시 말해서 넘버로 1을 전송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1로 치환되어서 결과적으로 게스트라는 데이터가 조회되어 게스트가 출력된다고 이해할 수 있죠. 즉 이제 이것을 SQL 쿼리로 다시 바꾸어서 고민을 해보자면 이 물음표가 바로 사용자, 즉 클라이언트가 보낸 문자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1이라고 보냈기 때문에 넘버가 1이고 id가 게스트인 정보를 이 챌린지 27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그 id 값을 조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결과가 게스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게스트라고 에코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와 동일하게 우리는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들어올 데이터는 아마 이 넘버 값이 2일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때 우리가 만약에 이 넘버 값 2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id 값이 어드민이라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넘버가 2인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만든다면 결과가 어드민이 될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고,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를 풀었다고 처리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SQL 인젝션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. 자, 우리의 목표는 넘버 2를 검색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SQL 인젝션이 수행된 그 SQL 문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넘버가 2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SQL 구문을 동작시키게 된다면 id가 게스트이고 넘버가 0인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,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넘버가 2인 데이터를 찾아서 그 id 값을 조회하도록 하는 거죠.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렇게 0을 넣었을 때 어떠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것은 넘버가 0이면서 id가 게스트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 넘버가 2인 부분만 찾아서 반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드민이란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따라서
우리가 전체 SQL 문장을 이렇게 만들고자 한다면 이 물음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?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이미 이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는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고요.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면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제출을 해볼까요? 자, 그랬더니 노획이라고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런지 확인해 보았더니 이렇게 기본적인 필터링이 수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 여는 괄호가 지금 사용될 수 없도록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는 괄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여는 괄호는 제외해줘야 돼요. 어떻게 제외할 수 있을까요? 이때 우리는 한 가지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. SQL 인젝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주석 처리 기술입니다. 자,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이 MySQL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기호를 2번 넣게 되면 이 마이너스 기호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. 다시 말해서 바로 이것은 이것과 같다는 거죠. 즉 이 두 가지 문자열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.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사라지고 넘버가 2인 데이터만 찾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따라서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. 붙여넣기를 해볼게요. 자,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노획이라고, 즉 필터링에 걸려버렸죠. 왜 그런 걸까요? 잘 확인해 보니까 이 등호 기호 또한 사용할 수 없도록 필터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 등호 또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MySQL에서는 이제 이 등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존재합니다. 바로 like인데요. 이 넘버가 2와 같다면 이라는 것을 등호 대신에 이렇게 like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like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자열 데이터를 검색할 때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렇게 like를 숫자에다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넘버가 2인 데이터를 찾아서 반환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드민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시게 되면 자, 이번에는 쿼리 에러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MySQL 인젝션에 사용하는 띄어쓰기 기법 중에서 이 탭 기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바꾸어서 공격을 해볼게요. %09죠. 따라서 이렇게 이 문장을 다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한번 이 주석과 이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넣고 마지막 끝에도 띄어쓰기를 하나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. 이제 각 띄어쓰기 공간을 %09로 이렇게 바꾸어서 공격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한번 이 문자열을 그대로 복사해서 파라미터로 입력을 해서 공격을 수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랬더니 노획이라고 나오네요. 자,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. 이제 이럴 때는 다른 필터링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번에는 한번 이 플러스도 사용해 볼까요? 자, 이번에는 한번 각각의 공백을 이 플러스로 바꾸어서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자, 한번 이렇게 제출을 해볼게요. 자, 그랬더니 이번엔 이와 같이 Congratulation이라고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를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러한 등호 기호나 이 괄호 기호 등을 우회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like와 같은 또 다른 MySQL 문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았고요. 중간에 공백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이렇게 플러스와 같은 기호를 활용해서 중간에 있는 공백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알아보았습니다. 그래서 필터링을 잘 우회했는데도 공격이 잘 먹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백을 우회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공격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이번 시간에도 이처럼 SQL 인젝션 기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